대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시장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또 얼마나 복지를 잘 아는 분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사회복지 유권자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대구시장을 뽑는 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정의당 한민정 후보님은 복지를 정말 잘 아시는 분으로 또 저희들과 함께 그동안 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대화를 통하여서 대구사회복지 현장을 더 이해하고 또 후보를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를 오늘 진행하게 된 대구사회복지 유권자연맹 이상열입니다. 예, 한민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실 텐데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정의당 한민정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대구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 한민정입니다.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사회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대구사회복지 유권자연맹이 사전에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후보자님께 드리고 후보님의 답을 듣는 현장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입니다. 오늘 녹화한 영상은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후보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 유권자연맹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 그리고 대구 시민이 함께 선정한 10대 복지 핵심 공약을 사전에 후보님 캠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은 패널로 이렇게 판넬로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후보님께서 전달받은 10대 핵심 공약을 살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후보님이 10대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공약 3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다 찬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가지 중에 3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공약이 다 좋고 이 외에도 제시한 공약이 다 저희가 잘 지키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3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 대구 복지부시장 도입, 그리고 대구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3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복지와 그 돌봄, 보건의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돌봄 정책을 운영하자 해서 시민 돌봄 보장 조례를 만들고 통합 돌봄 기금을 조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안하신 복지부시장, 부시장 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정말 복지 정책이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나 어린이집은 쉬는데 실제로 부모는 쉬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나 방학 중 그리고 뭐 휴일, 주말, 야간 이렇게 해서 대구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서 돌봄 공백이 없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사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 그리고 법정 배치 기준 준수 요거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뭐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 시원하게 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제시한 공약 외에 정의당이나 후보님이 준비해 주신 복지 공약이 있다면 좀 네.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라는 주제로 전체 돌봄 공약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심 보유,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그리고 탈시설을 했을 때 우리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제2대고령 건립이나 그걸 통한 어떤 의료 공공성을 강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복지 공약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원스톱 돌봄 창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용자들이 정보가 있어야만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합 돌봄 창구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이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받았을 때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가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원스톱 돌봄 창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외에도 제안해 주신 공약들이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돌봄을 위한 통합적인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의당과 후보님의 고민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었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같이 또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그 대구시의 복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큰 틀에서 현재 그 대구시의 복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복지 예산도 정말 중요한데 복지 예산이 2000년대 이후부터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비중이 줄고 보조 사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 참여의 복지 전환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 자체가 지방 정부가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고 조만간에 제대로 이게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또 주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 복지 공무원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임금 수준도 복지 공무원 수준만큼 높여야 된다라는 공약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앞으로 대구시의 복지 정책은 복지 공공성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중에도 네.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권영진 시장님과 또 대구 사회복지계가 네네. 같이 추진하던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네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에 혹시 시장이 되신다면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네. 궁금합니다.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죠. 네네, 예, 저희가 대구시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정의당 자체 토론회가 있었고 그 토론회에서도 저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감정 노동자임과 동시에 육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하다. 여기 안에는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20명으로 제한을 하자라는 지금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사회복지 시설에 정말 인력 배치의 적정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것.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조례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시장이 되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 토론을 한번 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그런가요? 예, 너무 자연스럽게 네. 또 깊은 고민을 들려주셔서 좀 예,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전합니다. 다음은 우리 네. 민간 사회복지에 대한 네, 네.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복지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민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의 협력과 협치가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민간 사회복지계와 어떤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강화해 갈 계획이신지 듣고 네. 싶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영역을 민간에게 너무 많이 떠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공공성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떠넘기면서도 터무니없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착취가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민간이 그렇게 해야만 양질의 서비스를 저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그 민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OECD에서 저희가 복지 예산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간이 협의체를 잘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뭐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민간 협의체를 잘 구성을 하고 또 실질적인 질의 보장을 위한 협의 과정도 잘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우선의 과제로 협의체 구성과 함께 앞으로 추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이 되시면서 이제 여러 현장들을 다니실 텐데요. 네네. 현장을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복지 현장 중에 네네.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여긴 정말 너무 열악하다. 여기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복지 영역이 있으시면 네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선택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예, 제가 주요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장애인 분야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장애인이 한 12만 5천 명이 되고, 네. 그 중에서 정말 일상생활 자체를 지원을 해야 되는 우리 장애인들이 한 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활동 보조인을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두는 것, 그리고 활동 보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활동 보조인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분이 생각했던 게 우리 어머니가 아니어도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증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는 활동 보조인 제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가지는 중요성만큼 우리 사회가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탈시설 장애인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대구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지점인데, 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도 잘 보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을 하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이 탈시설 지원 체계를 잘 만들고 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까지 보장을 하는 정말 모범 사례를 대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앞으로 저희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장애인 지역 공기업을 설치를 한다거나 해서 공공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복지가 필요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까지 네네. 같이 이렇게 챙기시겠다는 네네. 말씀 되게 인상적입니다. 예. 지방의 그 도시들이 언제부턴가 청년이 떠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대구 사회복지계도 우수한 젊은 그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복지사들이 일하고 싶은 그런 대구 복지 현장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대구 시민의 지금 72% 정도가 대구가 가장 바꿔야 되는 부분 하나가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자리가 없는 것과 동시에 노잼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구는 일자리가 없는 노잼 도시인 거예요. 이런 도시에 청년들이 남아있고 싶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 같아도 별로 남고 싶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방금 이제 청년복지사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노잼 도시를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잼 도시라는 것이 뭐 재미있다 이런 걸 또 떠나서 얼마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나에게 대우해 주는가,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워라밸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들한테는 은연중에 우리 시민들이 봉사 정신만 네, 좀 강조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봉사 정신을 가지고 복지사들이 다 하시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진짜 그들의 처우 개선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청년 복지사들이 대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정말 노잼 도시가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대유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유잼 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 청년 복지사들이 대구에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동료 여러분들, 오늘 그 한민정 후보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지에 대한 우리 정의당과 후보님의 깊은 생각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우리 유권자연맹의 모토가 복지를 잘 아는 대구시장 뽑기, 그리고 줄여서 복잘할 시장 뽑기였습니다. 네, 예, 아마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분들이 대구시장을 선택하는데 오늘 후보자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복지계에서 대구사회복지사협회가 매년 6월 달에 그 워크숍을 합니다. 네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혹시 시장이 혹시라는 말을 넣으면 신뢰가 되겠죠? 예, 시장으로 당선되신다면 네네. 바쁘시겠지만 행사 오셔서 우리 네네. 현장의 종사자분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복잘할 시장이 되어서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당선되셔서 네네.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질문에 대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정의당의 한민정 후보님께 사회복지 현장 동료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